네, 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5일 현재 시간 14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2만 4천 달러 터치했다가 바로 매도 압력 나오면서 이런 식의 하락 구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가 11만 2천 달러까지 지금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숨 고르기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 즉 박스권에서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난 뒤 4,700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트들은 아직까지 한 번의 고점 돌파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알트코인들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온톨로지라든지 온톨로지 가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승 기류를 계속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즉 몇몇 코인들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지금 꺾인 상황, 즉 이렇게 하락 구간에 이렇게 접어든 상태인데도 여전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즉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알트를 들고 계신 분들은 최소 한 30-40% 정도는 익절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죠. 이렇게 마지막 펌핑 구간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좀 가격이 떨어졌다, 뭐 올라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재 지표가 지금 어떤 신호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일봉 주봉 흐름은 어떤지, 또 연준금리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거시 환경, 알트코인 연계성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특히 오늘은 단기 변동성 장세, 오늘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움직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루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비트코인은 현재 11만 2천 달러 정도 되는 부근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지금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 변동폭은 최고 11만 5천 달러에서 최저 11만 1,900달러까지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크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급락이 한번 쏟아졌는데요. 거래량도 좀 많았었죠. 그 이유를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그 내용은 뭐냐면 24,000 BTC를 한 번에 던진 고래의 매도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좀 얇은 시간대에 급락을 좀 유발했는데요. 이 거래 때문에 11만 4천 달러에서 11만 1천 달러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억 1천만 달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급락 이후에 추세 자체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점을 이렇게 뚫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뚫어주질 못했다. 그래서 이 매물벽을 지금 막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큰 폭의 청산들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이 대규모 매도는 결국에는 롱 포지션 청산을 좀 촉발을 하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청산을 좀 불러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5억 1,300만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엔 변동성의 원인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연준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입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지만 시점은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장의 좀 불확실성을 좀 키워준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면 바로 튀어오릅니다. 반대로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뉘앙스만 나와도 바로 조정을 받는 거죠. 오늘의 하락도 그 심리가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의 급락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얘기하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4일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3.5 BTC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건 201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수수료가 줄었다는 건 거래가 줄었다는 의미, 즉 시장 참여자들이 주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거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참여자 감소,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단기 하락 압력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차트는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추세가 변했다는 겁니다. 자, 23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렇게 우상향 추세선, 즉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맞았고 특히나 고래가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력 충분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단기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1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 지금 나와 있고 지표상으로 숏 포지션이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약세 구간이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 매물벽이죠. 이 매물벽을 막고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낙폭 나오면 거의 11만 달러 이 구간까지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율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 낙폭, 즉 큰 매도세가 나오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변한 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주봉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지지력,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에서 이탈이 되냐 아니면 박스권 지지해 주면서 반등이 나오냐,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두꺼운 매물벽 117달러 이 구간을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하면서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봉상으로는 장기 상승 추세선 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여기까지 그냥 내려꽂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지표상으로도 주봉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 추세선만 잘 버텨주면 다시 한번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 주봉 우상향 추세선이 무너지는 순간 여기까지 95에서 90까지 100까지 100K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연준 금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수수료 감소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좀 캐치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좀 파악을 한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20대 때 군대 다녀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으로 100만 원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코인이 없었고 국내 주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잡았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거는 꼭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차트 분석도 하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하면서 100만 원을 점점점 불려 나갔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몇 천만 원도 이렇게 만들어 봤던, 그러다가 이렇게 선물이라는 것에 눈을 좀 떴습니다.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뭐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호기롭게 하면 되겠지, 하면 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트 분석만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봐야 되고 차트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차트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걸 몰랐던 저는 그냥 딱 한 달 만에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청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나름 뭐 국내 주식장에서 젊은 패기도 있었고 뭐든 하면 되겠지, 하면 된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자, 한번 이렇게 청산이 되고 나니까 멘탈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빠르게 좀 회복을 했고요. 대신에 미친 듯이 0에서부터 다시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나 이렇게 깨달은 게 있죠. 그건 바로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승률보다 손익비가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뭐 CPI라든지 PPI가 있는 날에 무리해서 비중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과 나온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운이 좋아서 도박처럼 걸었던 사람은 뭐 10% 수익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를 보고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2에서 3%만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 먹어도 됩니다. 대신 그렇게 도박을 했던 사람은 비중을 절대 높게 태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청산이 되기 때문에 비중 끽해봐야 5%에서 10%밖에 태우질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추세를 다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을 30%, 40%, 많게는 50%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저의 완벽한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잠시 쉬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넣어서 손익비를 끌어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 자, 지금이 이렇게 주봉 차트로 보고 있는데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롱타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기류는 주봉에선 상승기류가 나와 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봉에서 쇼타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가고 롱타임이 나올 때 익절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여기서만 딱 익절했다. 그러면 17%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건데요. 자, 레버리지 10배 정도만 썼다라고 한다면 170%입니다. 절대로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몇 번의 거래로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지표를 써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좀 택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표 어떻게 받으시냐? 별거 없습니다. 자, 설명란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구글 폼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신 하나 부탁이 딱 있습니다. 뭐냐? 다른 건 없습니다. 저도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10만이 넘고 싶고 100만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좀 해주시면 되고, 뭐 추가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한번 봐라, 그러고 나서 구독 한 번만 해줘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숏 시그널이 아직까지 롱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여전히 하락 추세 지금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알트코인들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그 알트코인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업비트 거래량입니다. 이 업비트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잘 체크를 해보시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거래금, 거래 대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900억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1000억 정도가 지금 넘어가는 이 분기점에 지금 와 있는데요.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상승이 나왔던 퀀텀이라든지 솔라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4배 이상 나오죠. 이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가질 못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보실 때 첫 번째로 업비트 거래량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 부위에 있는 이런 종목들 가스, 아비트럼, 체인링크, 아테나, 그 다음에 퍼치펑긴,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나서 여기서 좀 꿈틀거린다 라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삼각수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들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렸고 고점 역시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름대 정확히 지켜주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때는 더 큰 상승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도지코인이다. 자, 이 구간에서 단기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종목 요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좀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 종목 한번 골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